예, 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8년도 9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부터 해서 알트코인들이 좀 큰 상승을 했어요. 10에서 뭐 30% 가까이 상승하는 코인들도 나왔고, 일단 스팀하고 뭐 리플 이런 코인들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따가 이제 방송 끝나기 전에 제가 스팀하고 스팀 달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봉이에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고 위로 두 번 돌파를 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은 이제 위로 가려는 더 그 방향성이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근데 이렇게 안 그려보고 제가 이제 4시간 봉에서 다르게 한번 그려볼게요. 뭐냐면 추세선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을 여기 저점과 저점을 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렴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렴의 꼭지점은 얼마냐면 10월 12일이에요. 10월 12일. 그리고 9월 30일 날은 ETF 승인 발표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지금 계속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한 700만 원 초반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방향성은 결정될 거니까 결정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지금 이런 지루한 장은 제가 봤을 땐 끝이 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저는 30일 전에 미리 움직일 거로 보고 있어요.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30일 전에 미리 그 승인이 날 건지 안 날 건지 이제 알고 있는 그 세력들이 시장을 먼저 움직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비트코인은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제 어제 이제 이더도 한 5%에서 6%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더 비트 차트를 보시면 이 추세선은 제가 돌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돌파를 하고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고, 대신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 이 추세선을 지어보면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완전하게 돌파해서 안착한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음봉 맞고 내려와서 다시 깨고 내려오고, 다시 또 어제 양봉이 나오면서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8월 7일처럼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착하고 이 15일 이평선이 돌아나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하고 또 음봉으로 떨어뜨려 버리면 다시 또 깨고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차트를 보면 아직 아래까지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래로 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더비트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시는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상승 추세선을 보시면 이 상승 추세선을 이탈했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 50일 이평선하고 이 15일 이평선, 이 50일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 나간다고 하면 이때 같이 상승이 나올 거다. 대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볼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어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비트코인 캐시는 나머지 3분의 1 물량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빨간색 15일 이평선을 위로 돌파했을 때 매매를 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뭐 매매한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팀하고, 제가 이제 스팀 달러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제 스팀이 상승을 크게 했어요. 크게 하고 지금 윗꼬리를 달고, 보시면 윗꼬리 달고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스팀 지금 다시 이제 15일 이평선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거 좀 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작년에 스팀은 12월 초부터 상승을 해서 거의 12월 말에서 거의 1월 초까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언제 그럼 스팀은 들어가야 되냐? 스팀은 이 15일 이평선하고 이 50일 이평선이 완전 수렴해서 만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팀은 아직은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오히려 스팀이 아니라 들어간다고 하면 스팀 달러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스팀 달러를. 왜냐면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보시면 작년에 11월 달 말에 그리고 12월 초에 이렇게 큰 상승이 한번 나와요. 스팀은 아까 12월 말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팀 달러는 달라요. 스팀 달러는 오히려 한 달 전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스팀보다. 그래서 만약에 스팀 달러로 교체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스팀이 우선이 아니라 스팀 달러를 먼저 봐야 된다. 그리고 스팀 달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이때도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9월 달에도 나오고 다시 눌러줍니다. 다시 눌러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팀 같은 경우도 매매를 하게 되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사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예요. 중국 중앙은행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ICO 위험성 경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와 ICO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인민은행 상하이 지사는 소비자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공개 고시를 발표했다. 은행은 고시에서 ICO가 암호화폐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금 모금 방식이라며 투자자들에게 투기적인 행위를 피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은행은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거품을 작년 7월 달에 암호화폐 거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초 90%에서 5%까지 떨어졌다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중국 중앙은행이 이 같은 긍정적 평가와 달리 중국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거래는 당국의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역외 시장에서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USD 달러 대 이제 위안화 차트예요. 달러 대 위안화 차트고, 이제 월봉을 보시면 지금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월봉을 보시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은 이 7의 7자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7자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자리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중국의 자산가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달러로 급격하게 몰리는 거예요. 돈이 달러로 급격하게 몰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으려고 중국에서 인위적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 이때가 8월 24일이에요. 8월 24일 날 중국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개입을 한 거예요. 개입을 해서 이제 달러 약세로 끌어내렸어요. 끌어내렸는데 중요한 건 끌어내렸지만 다시 또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달러 강세로 꾸역꾸역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개입을 해도 달러가 강세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지금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도 이게 안 먹힌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뉴스를 보여드린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중국 중앙은행에서 자기네가 이렇게 이거 되게 위험한 거다, 투기다 이거, 그리고 우리가 90%에서 5%까지 떨어뜨렸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국의 국민들은 뭐예요? 달러를 더 선호하고, 그리고 중국 중앙은행에서 하지 말라고 제안을 해도 그 블랙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런 비트라든가 이런 알트코인 암호화폐들을 계속 이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에 있는 자산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지금 이런 위험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달러 강세가 되면 순식간에 터키라든가 이란 아니면 아르헨티나처럼 우리나라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안화를 갖고 있는 이 중국 자산들 이 굉장히 반토막, 심하면 3분의 1 이렇게 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되잖아요. 이 위험을 회피를 해야 되니까 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달러를 찾는데, 달러는 지금 중국 인민은행에서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달러로 바로바로 이제 바꿀 수 있는 비트코인이라든가 암호화폐들을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암호화폐 시장은 뭐 터키라든가 이란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규제하고 하면 할수록,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이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쪽 시장은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뭐 블랙마켓이 됐든 아니면 정식 시장이 됐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터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래서 거래소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이제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 자체도 굉장히 그 암호화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고무적인 기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2018년도 9월 19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